안녕하세요. 와와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원래 희곡으로 나왔지만 영화로도 더 큰 히트를 쳤었죠. A Streetcar Named Desire. 번역 그대로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죠. 대극 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즈의 희곡 작품입니다. 감독은 엘리아 카젠이 했고요. 주연으로는 비비안 리와 마론 브란도가 이 영화를 통해서 대명배우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죠. 미국 남부의 항구 도시인 뉴올리언즈를 배경으로 합니다. 몰락한 남부귀족 가문 출신의 여성인 블랑쉬 듀보아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여동생 스텔라가 사는 허름한 노동자 주택가로 찾아오게 됩니다. 귀족 출신이니까 와서 보면서 좀 실망했겠죠. 이 전차의 이름은 상징적이죠. 블랑쉬는 욕망을 따라 살아왔고요. 귀족이었지만 그 결과 파멸의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블랑쉬는 겉모습부터가 이질적이죠. 요즘 유행했던 공주 패션으로 흰 옷을 입고요. 향수를 뿌리고 또 부드러운 말투와 우아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식적인 언행과 제스처를 했다고 보겠죠. 그리고 그 우아함은 어딘가는 과장이 되어 있고 불안한 모습이죠. 그녀는 자신이 살던 대저택인 벨리브가 재산 압류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가족에 잇따른 죽음과 빚,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몰락의 과정이 그녀를 파멸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스텔라의 남편 스텔리 코와스키는 그녀를 아주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귀족적이고 가식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 출신으로 원래 좋아하지 않거든요. 폴란드계 이민자 출신의 거칠고 직설적인 남자 스텔리는 노동자 계급의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블랑쉬가 풍기는 귀족적인 허영과 허위를 본능적으로 경멸하게 되죠. 이 역할을 마론 브란도가 아주 감동적으로 해줍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때 연기파 마론 브란도에게 반했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스탠리는 블랑쉬가 말하는 재산 상실 이야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산을 잃었으며 또 남아있는 것은 없나? 그런 의미겠죠. 그는 법적 권리를 운운하면서 벨리브의 상속 문제를 캐묻게 됩니다. 블랑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이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드러나는 진실은 블랑쉬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게 되죠. 그녀는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밝은 빛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해요. 바로 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이 작품이 그 당시 미국의 암울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거울을 통해서 현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또 몰래 술을 마시면서 정신적인 동요를 감추고 있죠. 스텔라는 언니를 동정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번뇌하게 됩니다. 스탠리는 폭력적이고 거칠지만
한편으로는 강렬한 생명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즈라는 작가가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죠. 어느 날 포커 게임 도중에 술에 취한 스탠리는 아내 스텔라를 폭행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는 처절하게 잘못을 빌고 사과하고 스텔라는 용서하며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블랑쉬는 그 동생과 그 스탠리의 그러한 언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귀족 출신이니까요. 그녀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낭만적인 환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블랑쉬의 정신적인 균열은 그녀의 과거에서 비롯이 되죠. 젊은 시절 그녀는 순수하고 섬세한 청년 앨런 그레이와 결혼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말을 던지게 되는데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블랑쉬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그녀는 이후에 수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실망과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그녀의 사회적인 몰락을 가속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고향에서도 이 추문 때문에 쫓겨나듯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마을에 그 남녀 간에 부적절한 스캔들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스탠리의 친구 미치는 블랑쉬에게 호감을 보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물이 멀쩡하거든요. 그는 어머니를 모시는 순박한 남자로 블랑쉬에게 안정과 결혼이라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이게 되죠. 둘이 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블랑쉬는 마치 앞에서는 순수하고 고결한 여성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주름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만 만나려 하죠. 그리고 젊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녀는 미치에게 자신의 상처를 일부 털어놓으면서 진심을 드러내기도 하죠. 마치 주름이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생얼을 남자건 여자건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화장으로 가리는 그런 모습이 옛날부터 미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탠리는 블랑쉬의 과거를 조사해서 미치에게 폭로합니다. 스탠리와 미치는 친구 사이인데 미치가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여성에게 가까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블랑쉬가 학교에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해고가 되었고 호텔에서 수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미치는 그녀를 떠나게 되죠. 블랑쉬가 한가닥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 영화에서 그 표정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비안니의 표정이 정말 명장면이죠. 스텔라는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간 밤에 마침 블랑쉬와 스탠리는 집에 단둘이 남게 됩니다. 자, 어색하겠죠? 스탠리는 술에 취한 채 블랑쉬를 몰아붙이고 그녀가 행했던 거짓과 환상에 대해서 조롱을 하면서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궁지에 몰린 블랑쉬는 상상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남자가 분명히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떠올리면서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스탠리는 그녀를 몰아붙이며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블랑쉬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스텔라는 출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블랑쉬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반드시 상류층 신사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환상이죠. 결국 의사와 간호사가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맞서서 저항하지만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대하자 그녀는 지금까지도 유래되고 있는 유명한 명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해 왔어요. 네, 귀족적인 말입니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서 이 영화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텔라는 진실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열하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스탠리는 그녀를 안아주면서 지금 현실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들의 생활은 시작이 되면서 영화가 끝나갑니다. 좀 허무하긴 하지만 이 영화는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파멸이죠.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신을 파괴하는 파괴자죠. 옛날 세계와 신세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작가는 보여줍니다. 몰락한 남부귀족의 대표는 블랑쉬고요. 이민자 노동자 계급의 대표는 스탠리입니다. 이 두 계급이 집안에서, 좁은 집안에서 상충하는 그러한 모습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과 현실의 대립에서 블랑쉬는 항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 당시 미국의 사회생활은 성적인 권력과 폭력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회에서 여성은 취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남성의 성을 아내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개인 비극이 아니라 시대와 계급, 욕망이 충돌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상징으로 나오는 것은 햇빛입니다. 빛, 조명, 그리고 음악, 그리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 욕망의 본질을 심리적으로 묘사한 걸작 중의 걸작이죠. 여성의 취약성과 사회적인 억압에 대한 비판도 이 작품 면면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의 경계를 넘은 명작 중의 명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젊었을 때 이 작품을 본 것과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대, 40대, 50대로 들어갈 때마다 보면 그 어떤 메시지가 전하는 감동에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죠. 블랑쉬는 환상을 통해서 자아를 지키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인 스탠리는 그것을 파괴합니다. 몰락한 남부 귀족에 대한 문화를 이 두 남녀를 통해서 테네시 윌리엄즈는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고요. 또 영화에서는 캐스팅이 너무나 잘 됐어요. 당시 비비안 리와 마론드의 이
이 표정 연기와 이 대화, 제스처가 정말 미국의 헐리우드를 강타했습니다. 또 이것은 시곡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연극 배우들이 한 번씩 주연으로 나서고 싶은 그러한 대작이 되었죠. 연극 배우들이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작품이 된 것입니다. 또 미국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지배와 폭력의 형태가 이 스탠리와 스텔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스탠리가 폭력을 저질렀지만 와이프인 스텔라가 용서하고 다시 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부가 다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생활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고 괴롭히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와이프는 또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늙어가는, 그것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인류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영화사적 의미는 연극적인 요소를 영화적으로 만들었는데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리메이크를 해도 또 성공을 할 것이고, 얼마 전에 대학로에서 있었던 작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봤는데 역시 정말 우수한 작품이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론 브란도의 어떤 폭력적인 메소드 연기가 세계 영화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론 브란도는 데브라는 영화로 히트를 쳤지만 이 영화에서도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카데미 시상식 4개 부문을 수상한 정말 유산 같은 그런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간 욕망의 본질을 심리적으로 묘사한 걸작이니 꼭 한번 보시고요. 대학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연극으로 나와도 꼭 한번 더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고요. 그 메시지가 주는 강렬한 감동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와와 라이프에서는 이렇게 좋은 명작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이 안 올 때 또는 심심할 때 우리 와와 라이프를 들으시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들으면서, 이게 보는 건 좀 힘들거든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런 작품을 들으면서 감상하다 보면 스르륵 잠도 오게 됩니다. 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잠 주무시고요. 자, 또 뵙겠습니다. 와와라이프였습니다.